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강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1% 넘어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거래소 시장의 하락폭을 이 심리적으로 모두 만회할 정도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악재가 이어지고 있었죠. 가장 큰 악재가 바로 북한 악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되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이유, 더블 악재에도 강한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북 리스크 악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번 주 초반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대북 리스크가 점점 이 고조되면서 시장에 투매성 심리까지 만들어냈었는데요. 자, 그런데 수요일부터 해서 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자, 계속 전쟁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해서는 점점 이 전쟁이란 단어에 내성이 생기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주 초반만 하더라도 좀 공포심과 이러한 걱정 섞인 생각으로만 이제 대북 리스크를 봤는데, 자, 주 중반 이후부터 해서는 조금씩 내성화가 생기면서 객관적으로 이 시장, 이 대북 문제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죠.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전면전을 개시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는데, 자,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일단 우리나라에 일정 부분은 피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의 초토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김정은이 정말 목숨 걸고 도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이슈가 가장 큰 관건이었었죠. 자, 4월 10일, 엊그저께 오전에 발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일본의 모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기사가 계속 나왔었는데, 4월 10일에 로켓 발사 결국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 4월 11일 어제였죠. 어저께 또 10시나 11시 이전에 발사를 해야지만 미국의 국민들이 봤을 때 자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발사할 것이다. 그러한 시장의 뉴스와 루머가 있었지만 결국 어제 미사일 발사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내성이 더 강화되고요. 자, 이 북한의 도발이 이제 어떻게 정말 그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악재로는 이제 기준금리가 어제 동결되었다라는 점이죠. 자, 기준금리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의 하락을 원했지만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거의 6개월 가까이 동결을 해왔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이 장중 조정으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어제 같은 경우 이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짤막하게 한 2시간 정도 조정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 이후부터 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자,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기 매수세가 계속 지금 저가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어제 장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수요일부터 해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자, 4월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자, 4월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대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매도세를 보여주었다가, 자, 수요일부터, 지금 화면상에 오른쪽 그 막대 도표에 2개죠. 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 이 전반적인 그 어떤 우려감이 이제는 안도감으로 서서히 바뀌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악재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일단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긴장 정도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니까 바로 외국인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대북 리스크가 이제 만약에 정말 별일 없이 소강 국면으로 가면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이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북한 대북 리스크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대화가 잘 돼가지고 잘 정리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은 거쳐야 될 산들이 많겠죠. 4월 15일이 북한의 김일성의 어떤 날이라고 그날 쏠지도 모른다. 그런 루머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전쟁과 관련된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려스러운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을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 주식을 팔고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전쟁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오히려 북한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상승할 때 장세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나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 현금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